아내가 변했어요. 국제결혼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의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처음엔 안 그랬어요. 진짜 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형님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아내가 갑자기 변한 걸까요? 아니면 변화의 신호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내가 변하기 직전에 반드시 나오는 3가지 신호와 왜 국제결혼 후에 한국 남자들만 유독 무너지는지, 마지막에는 아내 탓이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문제였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확실히 짚어드립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평생 아내 탓만 하다가 정작 본인이 왜 무너졌는지도 모른 채 끝납니다. 끝까지 보셔야 오늘 제목의 진짜 결론을 이해하실 겁니다. 형님들, 이 말부터 확실히 합시다. 아내는 절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항상 신호가 먼저 옵니다. 똥 싸기 전에도 배가 아프잖아요. 처음 한국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건 뭐예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몇 시에 와요? 한국어는 서툴러도 계속 형님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정확하죠? 근데 어느 순간 질문이 뚝 끊깁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제 적응 다 했구나. 근데 형님들, 이거 정말 착각입니다. 이건 형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없어졌다는 뜻이고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초기 경고입니다.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땐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엔 단순합니다. 부모님 용돈, 동생 학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질문이 바뀌어요. 집 명의는 누구 이름이야? 보험 왜 이거 들어? 월급 정확히 얼마야?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들었는데 다른 남편들은 이 정도 해준다더라. 이때부터 아내의 시선이 바뀝니다. 형님을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손잡는 거, 팔짱 끼는 거,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피곤해, 지금은 싫어. 형님들, 이거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관계의 단절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솔직히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다음 이야기는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왜 유독 국제결혼 후에 한국 남자들의 신세가 처참해질까요? 형님들, 국제결혼 비용 적게 듭니까? 돈 쓰고 시간 쓰고 감정까지 다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러면서요. 맞죠? 이게 바로 보상심리인데요. 이 순간부터 사랑은 식기 시작하고 계산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계산이 시작되면 상대방도 계산하기 시작하고요. 밖에서는 인정 못 받다가 집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요즘 베트남 신부들 정보력, 판단력 진짜 빠릅니다. 형님이 밖에서 어떤 위치인지, 실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파악해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회사에서도 조용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감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아내한테는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긴 한국이니까 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면서요. 형님들, 집에서만 센 남자, 베트남 신부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실망합니다. 권위라는 거는 본인이 주장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증명돼 있어요. 신부들도 밖에서 이미 증명돼 있는 권위를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말 안 통해도 뭐 어리니까. 이렇게 넘기면 아내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베트남 커뮤니티입니다. 거기는 말 통하는 사람들, 비교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남편 욕도 있습니다. 형님들은 뭐 하시나요? TV 보면서 혼술을 하겠죠. 이러려고 결혼했나 한탄하면서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내만 변했을까요? 형님들은 그대로이신가요? 베트남에 오래 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성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취적이고 발전 욕구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자기 남편이 관리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배는 나오고 말투는 명령조로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식는 게 정상이겠죠. 이혼하고 싶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혼 3년차 베트남에서 아내 만나서 결혼한 40대 초반 남편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상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완전히 변했대요. 처음엔 진짜 순하고 말도 잘 듣던 애였는데 지금은 맨날 불평불만이고 짜증만 냅니다. 그래서 아내분 얘기도 따로 들어봤어요. 아내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데요. 맨날 같은 옷, 같은 생활,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요. 아내는 한국어도 공부하고 싶고 일도 배우고 싶은데 남편은 그냥 집에만 있으랍니다. 이 부부 누가 변한 걸까요? 남편은 아내가 변했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국제결혼이 깨지는 지점이라고 봐야 해요. 아내가 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국제결혼을 복권 긁는 걸로 여기는 형님들이 많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예쁜 신부 만나고 재수가 좋아서 순종적인 신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면 예쁘고 잘난 신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위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내를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십시오.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말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째로, 아내가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십시오. 베트남에서는 현실에 안주하는 게 이혼 사유입니다. 정말이에요. 셋째로, 어렵더라도 매일 생산적인 대화하는 걸 노력하십시오. 20대에 인생 걸고 한국 넘어온 아가씨들입니다. 형님들이 먼저 무너지지만 않으면 상황이 힘들어져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듣기 힘든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형님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댓글에 듣기 좋은 말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만 하는 사람 멀리 하십시오. 사짜입니다. 오히려 주의할 점, 피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 사람을 불편하겠죠. 그러더라도 가까이 해야 해요. 형님들, 국제결혼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위험한 겁니다. 아내가 변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본인 먼저 되돌아보십시오.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저를 찾아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 꽃마였습니다.